아주 오랜 옛날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인어들이 사는 궁전이 있었어요. 궁전의 임금님에게는 6명의 예쁜 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만내인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막내인어 공주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땅 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도 빨리 15살이 되어 바다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인어 공주들은 15살이 되어야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언니들은 벌써 바다 위의 넓은 세상을 보고 왔답니다. 막내야, 땅 위의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지 뭐니. 예쁜 꽃이 활짝 피어있고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들도 날아다닌단다. 막내 인어 공주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을 반짝반짝 빛냈어요. 어느 날 인어 공주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석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인어 공주는 석상을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인어 공주가 드디어 15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인어 공주를 예쁘게 치장해주며 말했어요. 얘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너무 육지 가까이로도 가지 말고. 예, 할머니. 마침내 인어 공주는 멋진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난 뒤 돌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는 멋지게 치장한 배가 떠 있었어요. 잠시 뒤 해가 지자 환하게 불을 밝힌 커다란 배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펑. 배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물 위로 올라온 인어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배 가까이로 헤엄쳐 갔어요. 인어 공주는 배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왕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멋진 옷을 차려입은 왕자님이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어요. 아니, 바닷속에 있는 석상과 꼭 닮은 왕자님이네. 어쩜 저렇게 늠름하실까? 인어 공주는 왕자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잔치가 모두 끝이 났어요. 배를 환하게 밝히던 불도 꺼졌지요. 언니들에게 멋진 왕자님 얘기를 해줘야지. 인어 공주가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폭풍우가 몰아치려나봐. 아니나 다를까 세찬 바람이 불면서 산 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 안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순간 우지끈 쿵
소리와 함께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안 돼! 왕자님이 위험해! 인어공주는 재빨리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힘없이 가라앉고 있는 왕자님을 끌어안은 채 힘껏 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에휴, 다행이야. 그런데 정신을 잃으셨나 봐.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데리고 바닷가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은 죽은 듯이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왕자님, 어서 일어나세요. 인어공주는 걱정이 되어 날이 밝을 때까지 왕자님의 곁을 지켰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할 때였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다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속이 쿵쿵 하고 뛰었지요. 왕자님을 발견한 한 아가씨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어쩌나, 사람이 쓰러져 있네. 아가씨는 왕자님을 살짝 안고 흔들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왕자님이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나의 목숨을 구했군요. 왕자님은 아가씨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는 이웃나라 공주였어요. 인어공주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채 바닷속으로 돌아갔어요. 인어공주는 날마다 수척해져 갔어요. 왕자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왕자님께 갈 수 있을 텐데. 혹시 마녀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인어공주는 용기를 내서 바닷속 마녀를 찾아갔어요. 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마녀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되는 약을 지어주마. 하지만 그 대신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줘야 돼. 마녀는 왕자님과 결혼하지 못하면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변한다는 말도 했어요. 인어공주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린 후 약을 받아들고 물 위를 향해 힘껏 헤엄쳤어요. 땅 위에 도착한 인어공주는 마녀가 준 약을 꼴깍꼴깍 마셨어요. 갑자기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몰려오더니 꼬리가 두 다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어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깨를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인어공주는 눈을 떴어요. 앞에는 꿈에도 그리던 왕자님이 서 있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신데 이런 곳에 쓰러져 있나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드린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말소리는 입안에서만 뱅뱅 돌 뿐이었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리고 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성에서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왕자님의 목숨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의 결혼식 때문이었지요. 왕자님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저랍니다. 그러나 그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인어공주는 몹시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커다란 배에서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인어공주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뱃머리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막내야,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주고 이 칼을 받았단다. 날이 밝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의 가슴을 찔러. 그 피를 다리에 묻히면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단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달빛에 비쳐 반짝거리는 작은 칼을 내밀었어요.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준 칼을 들고 왕자님과 이웃나라 공주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왕자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안 돼. 사랑하는 왕자님을 해칠 수는 없어. 인어공주는 왕자님에게 살짝 입맞춤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인어공주의 몸은 보글보글 물거품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무지갯빛 물방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나쁜 거인이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훔쳐가 버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은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가 전부였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잭을 불렀어요. 잭, 아무래도 소를 팔아 양식을 장만해야 할 것 같구나. 잭은 소를 팔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잭이 소를 몰고 숲을 지날 때였어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잭을 불러 세웠어요. 얘야, 나의 요술콩과 너의 소를 바꾸지 않을래? 안 돼요. 누가 콩 한 알과 소를 맞바꾸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설득을 했어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자라는 신기한 요술콩인데? 잭은 신기한 요술콩이란 말에 솔깃해 소와 바꾸고 말았어요.
잭이 콩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 화를 냈어요. 아니, 먹을 양식이 떨어져 소를 팔아오랬더니 고작 콩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 잭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렇다고 소와 콩을 맞바꾸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화가 난 어머니는 콩을 휙 던져버렸어요. 요술콩은 대구르르 굴러 마당에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하늘까지 뻗은 콩줄기가 자라 있었거든요. 잭은 신이 나서 콩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잭! 무슨 짓이야? 어서 내려오지 못해? 어머니가 잭을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게요. 구름 위에 다다르자 우뚝 솟은 커다란 성이 나타났어요. 잭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한달음에 성으로 달려갔어요. 성은 으리으리하고 퍽 아름다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잭은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잭이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볼 때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거인 아주머니가 나타나 물었어요. 넌 누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니? 전 잭이라고 하는데 콩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멀리서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빨리 숨어라. 거인이 돌아오고 있어. 너 같은 꼬마를 잡아먹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거인은 안으로 들어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시치미를 딱 뗐어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양고기 굽는 냄새겠지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어서 양고기나 가져와. 아주머니는 서둘러 양고기를 내놓았어요. 잭은 거인 아주머니의 머리카락 속에 숨어 있었어요. 거인은 배가 부른지 끄 하고 트림을 했어요. 이제 슬슬 황금알을 챙겨볼까? 거인은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가져오게 했어요. 암탉아, 어서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정말로 암탉이 누런 황금알을 쑥 낳았어요. 아니, 저건 우리 아버지 닭이잖아. 잭이 암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버지 보물을 훔쳐간 거인이 바로... 황금알을 챙긴 거인이 크게 하품을 했어요. 졸리군. 하프야, 자장가를 한번 연주해봐. 거인의 하프는 스스로 연주하는 신기한 보물이었어요. 저 하프도 아버지의 보물이었어. 잭이 중얼거렸어요. 하프가 연주를 시작하자
거인은 금세 잠이 들어 코를 드르렁 골았어요. 잭은 암탉과 하프를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먼저 암탉을 가슴에 안은 잭이 하프를 집으려고 살그머니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하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도둑이 저를 훔쳐가려고 해요. 잠을 자던 거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 서지 못해? 내 보물을 훔치려는 놈을 그냥 둘 줄 알아? 잭은 얼른 암탉과 하프를 자루에 넣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거인은 성큼성큼 잭을 향해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잭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름이 갑자기 거인을 확 밀쳤어요. 거인이 뒤로 움찔하는 사이에 잭은 다시 도망쳤어요. 휴, 잡힐 뻔했네. 구름아, 고마워. 잭은 재빨리 콩줄기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거인도 씩씩거리며 콩줄기를 잡고 따라왔어요. 거인이 콩줄기에 오르는 바람에 콩줄기가 몹시 흔들렸어요. 잡히기만 하면 넌 끝장이다. 거인은 몹시 화가 나 있는 힘껏 따라왔어요. 잭은 재빨리 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빨리 도끼를 가져오세요. 얘야, 무슨 일인데 그러니? 거인이 콩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잭은 어머니가 가져온 도끼로 콩줄기를 힘껏 찍었어요. 콩줄기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요. 거인도 쿵 하고 마당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어머니, 잃어버린 보물을 모두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아주 기뻐했어요. 잭은 당장 암탉에게 말했어요. 암탉아, 황금알 하나만 낳아줄래? 암탉은 꼿꼿해하며 황금알을 낳았어요. 옳지, 옳지. 이제 우린 부자야. 잭은 부자가 되었지만 밭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힘이 들 때면 하프의 노래를 듣기도 했지요. 잭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큰형은 퉁퉁이, 둘째는 탱탱이, 막내는 동글이 아기 돼지 3년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삼형제는 저마다 집을 짓기로 했죠. 시원한 볏집으로 집을 지어야지. 퉁퉁이가 말했어요. 나는 널쩍한 나무 판자로 지을 거야. 탱탱이가 말했어요. 단단한 벽돌집이 최고야. 동글이도 열심히 집을 지었지요. 요호, 볏집 완성. 너희들은 멀었니? 퉁퉁이의 가벼운 갈색 볏집이 제일 먼저 다 지어졌어요. 형, 나도 찬문만 내면 돼.
곧이어 탱탱이의 집도 다 지어졌지요. 하지만 동그리의 집은 아직 멀었어요. 똑딱똑딱, 딱똑딱똑. 나도 혼자 힘으로 집을 짓고 말 테야. 동그리는 뻘뻘 땀을 흘렸어요. 동그라, 넌 언제 집을 다 지을래? 벽돌로 집을 짓는 건 너무 힘들어. 형들은 동그리를 약올렸어요. 동그리는 형들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퉁퉁이 형, 탱탱이 형, 나는 조금 늦더라도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동그리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야호! 나도 벽돌집 완성! 동그리는 벽돌로 튼튼히 벽을 쌓고 기와로 단단히 지붕을 올렸어요. 퉁퉁이 형, 탱탱이 형, 이리 와서 내 집 좀 봐. 동그리가 신바람이 나 소리쳤지만 형들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쿨쿨쿨. 나도 열심히 일했더니 피곤한걸. 동그리도 집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늑대가 찾아와 퉁퉁이의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퉁퉁아, 문 좀 열어주렴. 퉁퉁이는 겁이 나 오들오들 떨었어요. 싫어. 문을 열어주면 날 잡아먹으려고? 퉁퉁이는 문고리를 꼭 움켜쥐었어요. 히히, 그런다고 내가 못 들어갈까봐 이까지 볏짚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늑대는 두 볼이 볼록볼록해지도록 숨을 들이마셨다가 힘껏 내뿜었어요. 후. 순식간에 볏짚이 훌렁 날아가 버렸지요. 우와, 내 집이 날아가네. 퉁퉁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탱탱아, 나 좀 살려줘. 퉁퉁이는 허둥지둥 정신없이 탱탱이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걱정 마, 형. 이 집은 나무로 만들어서 괜찮아. 탱탱이는 문을 꼭 잠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똑똑 문을 두드렸지요. 탱탱아, 문 좀 열어주렴. 나랑 놀자. 문을 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퉁퉁이와 탱탱이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까진 나무 판잣집으로 날 막을 순 없어. 늑대는 두 볼이 불룩불룩해지도록 한껏 숨을 들이마셨어요. 후. 늑대가 크게 숨을 내뿜었어요. 우지직 우지직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무 판잣집이 부서진 채 훌렁 날아가 버렸어요. 와, 내 집이 부서졌어. 어서 도망가자.
퉁퉁이와 탱탱이는 허겁지겁 동그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녀석들, 거기 서지 못해? 늑대가 씩씩거리며 쫓아왔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형들은 동그리의 집으로 몸을 숨겼어요. 동그라, 큰일 났어. 늑대가 쫓아와. 동그리가 서둘러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 집은 튼튼한 벽돌집이니까. 쾅쾅쾅. 늑대가 펄펄 뛰며 문을 두드렸어요. 동그라, 문 좀 열어봐. 난 너희들과 놀고 싶단 말이야. 형들은 무서워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그리는 용감하게 소리쳤지요. 못된 늑대야! 우리를 해치지 못할 테니 돌아가! 내 집은 벽돌집이야! 늑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감히 나를 놀리다니. 두고 봐. 늑대는 두 볼이 뿔룩뿔룩 터질 만큼 숨을 들이마셨다가 푸아 길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그리 집은 끄떡없었지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늑대는 무척 창피했어요. 늑대는 두리번 벽돌집을 살피다가 굴뚝을 발견했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난 역시 머리가 좋아. 늑대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걸. 퍼덩퍼덩 아기 돼지들을 냠냠 먹어줘야지. 늑대는 꼴깍 침을 삼키며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굴뚝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려는 늑대를 동그리가 보았어요. 퉁퉁이 형, 벽난로에 솥을 걸고 물을 담아. 탱탱이 형은 장작에 불을 지펴줘. 금세 활활 불이 타오르며 부글부글 물이 끓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가 그만 발을 헛디뎌 풍덩 서단으로 떨어졌지요. 으아, 뜨거워, 살려줘.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만세! 우리가 늑대를 물리쳤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어요. 퉁퉁이 형, 탱탱이 형, 이제 안전한 벽돌집에서 우리 함께 살아. 동그리의 말에 두 형은 부끄러워졌어요. 고마워, 덩굴아. 우리는 대충 편하게만 일을 하려고 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하하호호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톡톡톡 소리가 났어요. 하얀 알들 속에서
노란 아기 오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 봐, 정말 예쁘지? 귀엽기도 해라. 개와 염소가 창안을 들여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 알이 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여태까지와 달리 너무너무 못생긴 아기 오리가 나왔어요. 저봐, 저 오리는 왜 저렇게 생겼지? 믿기도 해라. 개와 염소가 흉을 보았어요. 으헤헤헤, 깔깔깔깔. 아기 오리들도 웃었어요. 엄마 오리도 걱정스레 미운 아기 오리를 바라보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늘 따돌림을 당했어요. 연못에서 놀 때에도 다른 아기 오리들은 자기들끼리만 놀았어요. 쟤는 이상하게 헤엄쳐. 쟤는 왜 저렇게 물을 많이 튀기는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무척 슬펐어요. 못 들은 척 씩씩하게 물에 뛰어들곤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얘도 아기 오리 맞아요?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거위 아줌마가 미운 아기 오리를 흉보았어요. 우리로 쿡쿡 찔러 대기까지 했어요. 분명 내 품에서 깬 내 아기라고요. 엄마 오리는 미운 아기 오리를 꼭 품어주었어요. 아기 오리들을 농장 식구들에게 인사시켜주는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돼지님, 말님, 소님, 닭님,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들이에요. 엄마 오리가 소개말을 하자 닭 아줌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요? 얼마나 씩씩한 우리 아기 오리인데요. 그래도 닭 아줌마는 막무가내로 고함을 꽥 질렀어요. 미운 아기 오리,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날이 갈수록 농장 식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점점 더 미워하고 따돌렸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우리 옆엔 얼씬도 하지 마라. 미운 아기 오리는 아주 많이 외롭고 슬펐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날, 미운 아기 오리는 농장 울타리를 밀고 나왔어요. 모두들 날 싫어해. 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미운 아기 오리는 혼자 쓸쓸히 들판으로 향했어요. 갈대숲에서 덜덜 떨며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였어요. 아침 노을이 물들 때쯤 기러기 2마리가 나타났어요. 넌 누구니? 우리랑 함께 모험을 떠나보지 않을래? 미운 아기 오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 기러기들이 앞장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서둘러 따라갔어요. 탕, 탕, 어디선가 총소리가 났어요. 앞장서 날아가던 기러기 2마리가 툭툭 갈대숲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나! 미운 아기 오리는 놀라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월월월. 사냥개가 달려와 기러기들을 물고 주인에게로 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들판이 무서웠어요. 할 수 없이 호숫가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야? 고양이가 눈을 부릅뜨고 미운 아기 오리를 맞았어요. 응, 난 오리야. 여기서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니? 뭐라고? 이 못생긴 새야. 주인 할머니 오기 전에 얼른 나가!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숫가 작은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큰 호숫가를 찾아내어 그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무렵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데 노을 속으로 크고 흰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새들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멋진 새들이 있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새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호수는 꽁꽁 얼어붙고 말았지요. 미운 아기 오리도 물과 같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얼음을 깨고 구해주었어요.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농부 아저씨가 말했지만 미운 아기 오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모두들 날 싫어해요. 혼자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긴 겨울을 마른 갈대숲을 집삼아 보냈어요. 봄이 되었어요. 꽁꽁 얼었던 호수가 파랗게 녹아 반짝였어요. 야호! 오늘부터 마음껏 헤엄치고 놀아야지. 미운 아기 오리가 호수 속으로 뛰어들려 할 때였어요. 크고 흰 새 3마리가 호수 속으로 미끄러지듯 날아와 앉는 게 보였어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있을까? 맞다! 가을에 보았던 그 새들이야. 미운 아기 오리는 얼른 그 새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같이 못생긴 새가 다가가면 다 날아가 버리겠지? 미운 아기 오리는 혼자 가만히 호수 한 귀퉁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속에는 지난 가을과는 전혀 다른 새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지? 저기 아름다운 새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 미운 아기 오리는 몇 번이나 물속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새들을 바라보았다가 했어요. 어머나, 정말 멋진 백조야. 지난해 엄마가 잃어버렸다는 알에서 깬 새가 아닌지 모르겠어. 멀리 있던 아름다운 새들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제가 백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자. 미운 아기오리, 아니 아름다운 백조는 백조 무리들과 함께 훨훨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신데렐라라는 착한 소녀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늘 햇살처럼 반짝반짝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왔지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에게 공선해야 한다. 아버지가 신데렐라에게 말했어요. 신데렐라도 새어머니가 생겨 기뻤어요. 얼마 후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두 언니도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대했지요. 신데렐라, 네가 청소하고 밥도 지으렴. 신데렐라는 몸에 묻은 죄를 털 틈도 없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기워 입어 누더기처럼 변했지요. 우리는 신나게 춤을 추자꾸나. 새어머니와 언니들만 룰루랄라 신바람이 났어요.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가 얼마 남지 않는 무렵이었어요. 왕자님에게 잘 보여 신부가 되어야지. 무슨 소리? 왕자님은 내 춤 실력에 반할 거야. 언니들은 티격태격 서로 잘난 체를 했어요. 신데렐라, 내 드레스를 다려놓으렴. 이리 와서 내 머리 좀 빗겨봐. 구두는 깨끗하게 닦아두었니?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날,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온갖 멋을 다 부렸어요. 주렁주렁, 번쩍번쩍, 치렁치렁. 많은 돈을 주고 커다란 마차도 불렀지요. 신데렐라, 집 잘 봐. 우리가 없는 동안 대청소도 해놓고. 신데렐라는 새벽부터 일을 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너무 슬퍼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마차가 휙 사라지자 신데렐라는 엉엉 울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펑 소리가 나더니 요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내가 무도회에 보내주마. 그러나 신데렐라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전 드레스도 구두도 없답니다.
이런 차림으로 가면 웃음거리만 될 거예요. 하하하, 걱정 말아라. 어서 호박과 생쥐, 두더지, 도마뱀을 구해오렴. 신데렐라는 요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전해라, 얍!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박은 황금마차로, 생쥐는 말로, 두더지는 마부로, 그리고 도마뱀은 시종으로 변했지 뭐예요. 기적 같은 요술은 그뿐 아니었어요. 이리 가까이 오렴, 신데렐라. 할머니가 요술 맞대를 신데렐라 몸에 갖다 대자 누더기 같은 옷이 비단 드레스로 변했어요. 할머니는 예쁜 유리 구두도 선물해 주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면 돌아와야 해. 그 시각이 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변하니까. 하얀 말이 끄는 황금마차에 비단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향했어요. 신데렐라는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우와, 아주 멋진 황금마차인걸. 황금마차에서 내리는 공주님은 어떻고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워.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공주님. 왕자님이 친절하게 마중을 나와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지요. 왕자님은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과 춤을 춰 영광이에요. 멋진 왕자님, 저도 행복하답니다. 그것을 보고 언니들은 입이 삐쭉 나왔어요. 잔뜩 심통이 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아이고, 푸네. 저 공주님은 누구지? 언니들은 예쁘게 단장한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데렐라가 자꾸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12시가 다 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왕자님,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답니다. 가지 말아요. 밤새 함께 있어줘요. 신데렐라도 헤어지기 싫었지만 왕자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신데렐라는 또각또각 구둣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땡, 땡, 땡. 궁전의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두르다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지요. 다행히 궁전 밖으로 벗어난 뒤에 신데렐라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뒤쫓아 달려나온 왕자님은
궁정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한참 동안 두리번거렸지요. 날이 밝자 왕자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으시오. 신하는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쉽게 주인을 찾지 못했지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다다랐어요.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습니다. 언니들이 허겁지겁 달려나가 호들갑을 떨며 신하를 맞이했어요. 이 유리 구두는 제 것이랍니다. 허허! 아니, 제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 구두야? 하지만 언니들의 발은 유리 구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신하는 실망해서 기운이 쭉 빠져버렸지요. 그때 신데렐라가 눈에 띄었어요.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시오. 유리 구두는 당연히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았어요. 아, 아가씨가 이 구두의 주인이로군요. 신데렐라는 다른 한 짝의 유리 구두도 꺼내놓았어요. 언니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했어요. 그때 요술 할머니가 또다시 나타나 신데렐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신하는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왕자님의 청혼에 신데렐라는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